회의실 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청소복을 입은 17살 소녀가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 당신의 하루에 작은 기적이 찾아올 것입니다. 회의실 안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길고 무거운 침묵이 흐르는 가운데 30명 가까운 임원들이 숨을 죽인 채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한쪽 끝에는 금발의 외국인 투자자 3명이 팔짱을 끼고 차갑게 앉아 있었고, 반대편에는 70대 중반의 회장이 굳은 표정으로 서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 수화할 줄 압니다. 소녀의 목소리가 회의실을 가득 메웠습니다. 모든 시선이 일제히 소녀에게 쏠렸습니다. 청소 도구를 든 작은 손, 낡은 운동화, 그리고 때 묻은 청소복. 하지만 소녀의 눈빛만큼은 누구보다 또렷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 중 한 명이 갑자기 두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빠른 속도로 수화를 시작했습니다. 소녀는 주저하지 않고 똑같이 손을 움직였습니다. 투자자의 표정이 놀라움으로 바뀌었고 이내 미소를 지었습니다. 5분이 흘렀습니다. 투자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펜을 들었습니다. 계약서 위에 서명이 이루어졌습니다. 100억 규모의 투자 계약이었습니다. 회의실 안은 술렁였지만 아무도 소녀에게 왜 들어왔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어떻게 수화를 배웠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회장은 멍하니 소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가에 무언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기억인지 죄책감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었습니다. 소녀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다시 청소 도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회의실을 나섰습니다. 그날 밤 서울 중심부의 한 초고층 빌딩 최상층 78층에 위치한 펜트하우스 사무실에서 한 남자가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강성욱 회장, 72세. 한국 굴지의 성광그룹을 이끄는 재계 거물이었습니다. 그의 발 아래로 서울의 야경이 끝없이 펼쳐졌습니다. 그는 손에 낡은 사진 한 장을 쥐고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남자와 어린 소녀가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강성욱 회장은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민서야, 내가 돌아온 건가? 일주일 전 성광그룹 인사부 면접장. 소녀는 딱딱한 의자에 앉아 긴장한 표정으로 면접관들을 마주했습니다. 이민서 17세. 그녀의 이력서는 너무나 단순했습니다. 고등학교 중퇴, 특별한 자격증도 없고 경력란은 비어 있었습니다. 인사팀장 박현준 과장이 서류를 넘기며 물었습니다. 수화를 할 줄 아나요? 민서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못합니다. 박현준 과장은 오히려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직해서 마음에 드네요. 요즘 젊은 친구들은 없는 것도 있다고 부풀리기 일쑤인데 합격입니다. 민서는 작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인사팀 서류 보관함 깊숙한 곳에는 민서가 제출하지 않은 또 다른 서류가 있었습니다. 청각장애인 학교 자원봉사 3년 경력 증명서, 그리고 수화통역사 자격준비반 수료증. 누군가 의도적으로 그 서류들을 빼냈습니다. 민서가 처음 출근한 날 성광그룹 본사 로비는 거대했습니다. 45층짜리 유리 건물은 햇빛을 받아 반짝였고 대리석 바닥은 발소리조차 삼켜버릴 만큼 넓었습니다. 민서는 청소도구를 받아들고 지하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민서는 또 다른 청소 직원을 만났습니다. 김순옥 아주머니 50대 후반. 그녀는 민서를 보자마자 반갑게 웃었습니다. 어머, 새로 들어온 친구구나. 여기서 일하기 힘들 텐데 힘내렴. 민서는 어색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려요. 김순옥 아주머니는 청소하는 법을 하나하나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지만 민서의 시선은 자꾸만 78층을 향했습니다. 회장실이 있는 곳. 민서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닷새가 지났습니다. 민서는 매일 아침 6시에 출근해서 밤 10시까지 일했습니다. 화장실을 닦고 복도를 청소하고 쓰레기를 모았습니다. 그녀는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틈날 때마다 손가락을 움직이며 수화를 연습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서가 복도를 지나가는데 회의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투자자들이 수화밖에 못한다고? 회장의 비서실장 최진혁 상무가 소리쳤습니다. 긴급 통역사를 구했지만 전부 일정이 안 맞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회의까지 남은 시간이 14시간밖에 없습니다. 강성욱 회장은 책상을 쳤습니다. 100억짜리 계약인데 이게 말이 되나? 민서는 문틈 사이로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그녀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이제 기회가 왔습니다. 10년을 기다린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민서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작은 원룸에 돌아와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공책 한 권이 있었습니다. 표지에는 아빠의 일기장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민서는 마지막 장을 펼쳤습니다. 민서야, 미안하다. 아빠는 내가 이 글을 읽을 때쯤이면 아마 곁에 없을 거야. 하지만 꼭 기억해라. 아빠는 나쁜 사람이 아니야. 아빠는 그저 옳은 일을 했을 뿐이야. 언젠가 진실이 밝혀질 거라 믿는다. 아빠를 믿어줘. 민서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10년 전 2015년 12월 중순 성광그룹 본사 회의실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당시 62세였던 강성욱 회장은 테이블 앞에 앉아 있었고 그 옆에는 통역사 이준혁 씨가 서 있었습니다. 민서의 아버지였습니다. 이준혁 씨는 30대 후반의 성실한 남자였습니다. 성광그룹 전속 통역사로 7년째 일하고 있었고 회장의 신임이 두터웠습니다. 그날은 해외 투자자들과 50억 규모의 계약을 체결하는 날이었습니다. 오전 9시 이준혁 씨는 평소처럼 일찍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회의실 문을 열자마자 이상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강성욱 회장이 혼자 앉아 있었고 투자자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통역사 잠깐 앉게. 회장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습니다. 오늘 계약 자네가 막아주게. 이준혁 씨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예. 회장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강성욱 회장은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 계약은 우리 그룹의 독이야. 투자 조건이 너무 가혹해. 하지만 이 사진들이 밀어붙이고 있지. 자네가 통역을 일부러 잘못해서 투자자들이 오해하도록 만들게. 그럼 계약은 자연스럽게 무산될 거야. 이준혁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회장님, 그건 안 됩니다. 그건 사기입니다. 강성욱 회장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보너스 5천만 원을 주겠네. 그리고 자네 딸 민서 양 대학 등록금도 전액 지원하지. 이준혁 씨는 침묵했습니다. 당시 민서는 겨우 7살이었습니다. 아내는 일찍 세상을 떠났고 이준혁 씨는 혼자 딸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돈은 절실했습니다. 하지만 이준혁 씨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할 수 없습니다. 그날 오전 10시 투자자들이 도착했습니다. 이준혁 씨는 정확하게 통역했습니다. 계약은 성사되었습니다. 하지만 회장의 예상대로 그 계약은 성광그룹에 엄청난 손해를 안겨주었습니다. 투자 조건에 숨겨진 함정 때문에 회사는 50억을 잃었습니다. 이틀 후 이준혁 씨는 강성욱 회장 앞에 불려갔습니다.
자네 해고야. 회장님, 저는 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자네가 내 지시를 거역했기 때문에 회사가 손해를 입었어. 게다가 계약 당일 자네가 제 시간에 오지 않았다는 보고가 올라왔네. 이준혁 씨는 황당했습니다. 저는 정확히 오전 9시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출입 기록은 이미 조작되어 있었습니다. 이준혁 씨의 출근 기록이 오전 10시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회장의 측근들이 증언했습니다. 이준혁 통역사가 늦게 와서 회의가 지연되었습니다. 이준혁 씨는 법정까지 갔습니다. 하지만 증거도 없었고 회사의 변호사들은 강력했습니다. 그는 패소했습니다. 업계에서 그의 이름은 신뢰할 수 없는 통역사로 낙인 찍혔습니다. 마지막 법정날 이준혁 씨는 판사에게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저는 무죄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부탁드립니다. 제 딸만은 지켜주십시오. 그 후 이준혁 씨는 사라졌습니다. 민서는 아버지가 사라진 후 10년을 혼자 살아왔습니다. 친척들은 민서를 거두기를 거부했습니다. 아버지가 사기꾼으로 낙인 찍혔기 때문이었습니다. 민서는 고아원에서 자랐고 15세 때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편의점, 식당, 청소, 무엇이든 했습니다. 하지만 민서는 한 번도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아버지가 남긴 일기장을 읽으며 진실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옳은 일을 했고 그 대가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민서는 조용히 복수를 준비했습니다. 성광그룹에 취직한 것도 수아를 숨긴 것도 모두 계획이었습니다. 민서는 3년 동안 청각장애인 학교에서 자원봉사를 하며 수아를 배웠습니다. 아버지가 통역사였기에 그녀도 언어에 재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왔습니다. 계약 당일 아침 민서는 평소처럼 청소를 했습니다. 하지만 회의실 앞을 지나가며 아내 상황을 살폈습니다. 투자자들은 수화로만 소통했고 통역사는 없었습니다. 회의는 파국으로 치달았습니다. 민서는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계약 성사 후 강성욱 회장의 비서 최진혁 상무가 민서를 불렀습니다. 민서 씨, 회의실로 오시겠습니까? 민서는 78층 회장실로 올라갔습니다. 넓은 사무실, 고급 가구, 그리고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 전경. 강성욱 회장은 책상 앞에 앉아 민서를 바라봤습니다. 자네 덕분에 큰 계약을 성사시켰네. 고맙네. 민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회장은 잠시 침묵하더니 물었습니다. 자네 아버지가 누구신가? 민서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그런가? 그럼 이제부터 자네를 정식 직원으로 채용하겠네. 통역 보조로 일하게. 민서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입니까? 그래. 자네는 재능이 있어. 우리 회사에서 크게 성장할 수 있을 거야. 민서는 감사하다고 인사했습니다.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회장은 그 눈물을 보고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날 저녁 최진혁 상무가 민서를 다시 불렀습니다. 민서 씨, 회장님께서 자네 아버지 일을 용서하셨으니 열심히 일하게. 민서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 아버지요? 최 상무는 서류를 꺼냈습니다. 자네 아버지, 이준혁 씨 맞지? 10년 전 우리 회사에서 일했었네. 하지만 실수를 해서 해고되었지. 회장님이 특별히 자네를 채용한 건 그 일을 용서한다는 뜻이야. 민서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최 상무는 그 눈물을 용서받은 기쁨으로 착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민서의 눈물은 분노였습니다.
용서라니. 아버지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무엇을 용서한다는 것입니까? 민서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3주가 지났습니다. 민서는 정식 직원이 되어 통역팀에 배치되었습니다. 그녀의 능력은 뛰어났습니다. 수학뿐 아니라 영어, 중국어까지 능숙하게 구사했습니다. 회사 내에서 민서의 평판은 빠르게 좋아졌습니다. 어느 날 성광그룹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청소부에서 통역사로 감동의 역전 스토리. 언론은 민서의 이야기를 크게 보도했습니다. 가난한 환경에서 자란 소녀가 노력 끝에 대기업 정식 직원이 된 이야기. 사람들은 감동했고 민서는 일약 스타가 되었습니다. 강성욱 회장은 민서를 직접 불러 격려했습니다. 민서 양, 자네는 우리 회사의 자랑이야. 앞으로도 열심히 하게. 민서는 밝게 웃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민서는 작은 원룸으로 돌아와 아버지의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아빠, 이제 괜찮아요. 제가 아빠의 이름을 되찾아 드릴게요. 민서는 조용히 계획을 실행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내부 서류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민서는 야근을 자원했고 늦은 밤까지 남아 서류실을 조사했습니다. 10년 전 아버지의 해고 기록, 출입 기록, 법정 자료, 모든 것이 조작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서는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78층 회장실 서랍 깊숙한 곳에 보관된 녹취록. 민서는 청소를 핑계로 회장실에 들어갔고 회장이 자리를 비운 사이 서랍을 열었습니다. 녹취록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2015년 12월 15일 오전 9시 이준혁 통역사 정시 출근 확인. 회장 지시 거부. 계약 진행. 그리고 그 아래에 메모가 있었습니다. 출입 기록 오전 10시로 수정. 증인 매수 완료. 법정 대응 준비. 민서는 손이 떨렸습니다. 모든 것이 조작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무죄였습니다. 민서는 녹취록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회장실을 나왔습니다. 그날 저녁 민서는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진실을 찾았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강성욱 회장은 민서를 다시 불렀습니다. 민서 양, 좋은 소식이 있네. 회장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자네를 부사장으로 임명하겠네. 17세 최연소 부사장이야. 언론도 좋아할 거고 회사 이미지에도 좋아. 민서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부사장이요? 그래. 자네는 자격이 있어. 물론 실무는 천천히 배우면 되고. 민서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제가 하나만 여쭤봐도 될까요? 물어보게. 10년 전 제 아버지 이준혁 통역사는 정말 잘못을 했습니까? 회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건 왜 묻나? 그냥 궁금해서요. 아버지가 정말 늦게 출근했는지, 정말 회사에 피해를 입혔는지. 회장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그랬네. 자네 아버지는 실수를 했어. 하지만 그건 과거의 일이야. 이제 자네가 그 빚을 갚았어.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하지만 민서의 손에는 녹취록 사진이 꽉 쥐어져 있었습니다. 사흘 후 민서는 다시 회장실에 불려갔습니다. 강성욱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그의 뒤에는 최진혁 상무와 법무팀장이 함께 있었습니다. 민서 양 앉게. 민서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회장은 천천히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자네가 내 서랍을 뒤졌다는 보고를 받았네. 민서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왜 그랬나? 진실을 알고 싶었습니다. 회장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 자네가 찾은 거 나도 알아. 녹취록 말이지. 민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회장은 책상에 앉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민서 양 들어보게. 10년 전 그 일은 복잡해. 자네 아버지는 내 지시를 거역했어. 그건 사실이야. 하지만 그게 꼭 나쁜 일만은 아니었네. 오히려 회사를 위한 일이었지. 민서는 냉소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해고하셨습니까? 회장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당시 이 사진들이 날 압박했어. 누군가 책임을 져야 했지. 자네 아버지가 그 역할을 맡은 거야. 그게 정의입니까? 회장은 침묵했습니다. 민서는 녹취록 사진을 꺼내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이 녹취록에는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아버지는 정시에 출근했습니다. 회장님이 통역을 조작하라고 지시했고 아버지는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회장님은 출입 기록을 조작하고 증인을 매수했습니다. 회장은 녹취록을 보며 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 맞아. 내가 그랬어. 그 말에 민서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아버지는 옳은 일을 했을 뿐입니다. 회장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네. 정말 미안해. 그러나 곧 회장은 고개를 들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민서 양, 이제 자네 앞에 선택이 있네. 선택이요? 회장은 서류 2장을 꺼냈습니다. 하나는 부사장 임명장이고 하나는 자네 아버지의 명예회복 신청서야. 둘 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네. 민서는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간단해. 자네가 이 녹취록을 세상에 공개하면 내 경영권이 흔들려. 주주들도 이 사진들도 날 공격할 거야. 회사 전체가 위기에 빠지지. 하지만 자네가 이 증거를 묻어준다면 난 자네를 부사장으로 만들어주겠네. 평생 부와 권력을 보장하지. 민서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럼 아버지의 명예는요? 회장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자네 아버지는 이미 죽었어. 명예가 무슨 소용이 있나? 차라리 자네가 잘 사는 게 낫지 않겠나? 민서는 녹취록을 쥐고 일어났습니다. 생각할 시간을 주십시오.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일까지만 기다리겠네. 그날 밤 민서는 원룸에서 아버지의 일기장을 다시 펼쳤습니다. 마지막 장에는 아버지의 필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민서야, 아빠는 평생 정직하게 살았어. 그게 때론 손해였지만 후회하지 않아. 너도 그렇게 살기를 바란다. 부나 권력보다 정직이 더 중요하단다. 민서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서는 회장실로 올라갔습니다. 강성욱 회장은 이미 자리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결정했나? 민서는 녹취록을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네, 결정했습니다. 회장은 기대에 찬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부사장을 선택한 건가? 민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그럼 민서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법무법인에 의뢰한 고소장이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명예를 선택합니다. 회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자네 후회할 거야. 민서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후회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가르쳐 주셨으니까요. 정직은 대가를 치르더라도 지켜야 한다고. 회장은 책상을 쳤습니다. 자네가 이걸 공개하면 난 경영권을 잃어. 그럼 회사 전체가 혼란에 빠지고 수천 명의 직원들이 피해를 입을 거야. 그래도 괜찮나? 민서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그건 회장님이 10년 전에 생각했어야 할 일입니다. 민서는 돌아서서 문을 향해 걸었습니다. 회장이 뒤에서 소리쳤습니다. 민서 양, 자네 아버지도 자네처럼 고집불통이었어. 그래서 결국 모든 걸 잃었지.
민서는 멈춰서서 뒤돌아봤습니다. 아니요, 회장님. 아버지는 아무것도 잃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는 정직을 지켰고 그게 전부입니다. 민서는 회장실 문을 나섰습니다. 일주일 후 녹취록은 언론에 공개되었습니다. 성광그룹 회장, 10년 전 증거 조작 의혹. 모든 뉴스가 이 사건을 다뤘습니다. 주가는 폭락했고 주주들은 회장의 퇴진을 요구했습니다. 검찰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강성욱 회장은 결국 경영권을 내려놓았습니다. 이사진은 긴급 이사회를 열어 새로운 회장을 선출했습니다. 회사는 혼란스러웠지만 시간이 지나며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민서는 해고되었습니다. 하지만 민서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녀는 법정에서 아버지의 무죄를 입증했고 아버지의 명예는 회복되었습니다. 언론은 민서를 용기 있는 딸로 칭송했습니다. 어느 날 민서는 아버지의 묘소를 찾아갔습니다. 작은 비석 앞에 꽃을 놓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빠, 제가 해냈어요. 아빠의 이름을 되찾았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민서는 눈을 감고 아버지의 목소리를 떠올렸습니다. 민서야, 잘했어. 정말 잘했어. 민서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슬픔이 아니라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민서는 다시 작은 원룸으로 돌아왔습니다. 부사장도 부도 권력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겐 아버지의 명예가 있었습니다. 민서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 선택은 옳았을까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민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정직은 때론 대가를 치르지만 그럼에도 지켜야 할 가치라는 것을. 석 달 후 민서는 작은 통역 사무소를 열었습니다. 이준혁 통역센터. 아버지의 이름을 딴 사무소였습니다. 민서는 그곳에서 수화 통역을 전문으로 하며 조용히 일했습니다. 돈은 많지 않았지만 마음은 평안했습니다. 어느 날 한 청년이 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저기 수화 통역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민서는 밝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물론이죠. 청년은 고맙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혹시 이준혁 통역사님을 아시나요? 10년 전 성광그룹에서 일하셨던 분인데. 민서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네, 잘 알아요. 제 아버지니까요. 청년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요? 저희 아버지가 그분을 아주 존경하셨어요. 정직한 분이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민서는 눈물을 참으며 웃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날 밤 민서는 다시 아버지의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마지막 장에 새로운 문장을 적었습니다. 아빠, 저도 아빠처럼 정직하게 살 거예요. 대가를 치르더라도. 민서는 일기장을 덮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였습니다. 78층 성광그룹 빌딩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곳은 민서에게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민서에게 중요한 건 단 하나였습니다. 정직. 그것만이 아버지가 남긴 유산이었고 민서가 지킬 유일한 가치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구독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따뜻한 이야기 앞으로도 계속 전해드릴게요. 구독과 응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